자, 미적분 2.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수열의 극한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자, 일단 미적분 2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전체적으로 뭔지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자, 미적분 2는 사실 니네가 그 전에 배웠던 대수랑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결합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여기 대수에서 배웠던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열 이렇게 배웠던 거고, 자, 우리가 여기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거는 크게 미분, 적분을 배우는 거지. 물론 이거 미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극한이라는 걸 배운 거야. 왜냐면 미분이 극한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여기 미적분 2는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이런 거를 다항함수에만 적용을 하죠. 그래서 다항함수 가지고 그거 극한 계산하고, 다항함수 미분하고, 다항함수 적분하고, 조금 응용해봤자 그 다항함수에 뭐 절대값 씌우거나 가우스 씌우거나 어쨌든 다 다항함수 가지고만 연산이 들어가는데, 자, 미적분 2에서는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던 얘네들 있지. 이 함수들의 극한 계산, 미분 계산, 적분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적분 2가 잘 되려면 대수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수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내가 어느 한 군데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배는 모든 과정들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때 이걸 하는데 나는 대수가 너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대수를 다시 복습을 해줘야 돼. 그 복습할 때 심한 내용까지 하기보다는 대수의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내가 빨리빨리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미적분 1 내용이지. 이게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대수가 잘 돼 있고 미적분 1이 잘 돼 있는 애들은 미적분 2도 잘해. 근데 여기 중에 어느 하나가 삐그덕거리잖아? 그럼 미적분 2에서도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 초반에 이거는 대수를 몰라서야 미적분 1이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를 채워줘야지, 본인이 그냥 미적분 2 문제가 막힌다라고 해서 아, 나는 미적분 2를 못하나? 어려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부분 미적분 2를 어려워하거나 막히는 이유는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미적분 2 자체는 사실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얘네를 두 개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하면서 본인의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방학 동안에 거기를 빨리 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수열이라는 거랑 이제 극한을 접목시키는 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일단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표현할 때 AN이라고 표현하지. 자, 우리가 함수는 fx라고 표현하죠. 자, 아마 대수를 제대로 배웠다면 모든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 여기 있는 AN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우리가 여기 수열도 함수야, 함수. 다 똑같이. 함수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쉬운 얘기로 하면 관계식, 이거를 줄여서 함수라고 하거든. 그럼 얘는 x로 표현된 관계식 fx, 얘는 n으로 표현된 관계식.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 지수식이면 등비수열이라고 이름을 추가로 붙여서 부르는 것 뿐이야. 자, 근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들어가는 정의역의 차이가 있어. 얘는 여기 들어가는 정의역 x가 실수 전체 값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열에 들어가는 여기 n은 뭐가 들어가냐면 자연수의 값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은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열이 기본이야.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숫자 하나하나들을 관찰해서 걔네들의 규칙성을 보는 거지. 근데 내가 사실 우리는 이 실수를 다루는 함수를 먼저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그리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배웠지. 근데 사실 직선이랑 등차 수열은 같은 개념이거든. 근데 얘는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나열하는 게 교과서적인 풀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 내신할 때 등차 수열 뭐 예를 들어서 2n-1이야 라고 하면 등차 수열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도 배웠을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는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사실 점을 하나하나 찍어놓고 관찰하는 것보다 걔네를 연결해서 바라보면 아, 얘네들의 특징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얘는 하나하나씩 점을 관찰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x값을 이제 어디론가 보내죠. x값을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함수 fx의 높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또 살피기도 하고, 자,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기도 하고 x를 a로 보내보기도 하죠. 이 x를 a로 보낼 때는 사실 양방향이 다 존재하지. a보다 크면서 a로 보내거나
아니면 A보다 작으면서 A로 보내거나 이렇게 존재해. 근데 우리가 여기 수열에 들어가는 N은 자연수만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N의 값을 계속 키우는 건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N을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불가능해. 얘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의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여기는 N을 특정 상수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N이라는 거는 1, 2, 3만 다루거든. 그럼 여기에서 N이 3으로 다가간다. 이 말은 N이 3은 아니지만 3에 한없이 가까우면서 계속 3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2다음이 바로 3이지. 여기에 뭐 3.1, 3.01, 3.0001 이런 값들 자체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N이 3으로 다가간다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수열의 극한은 뭐만 다루게 되냐?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이 함수의 극한 중에서 딱 이거 하나만 다뤄. 그러니까 엄청 꿀이야, 꿀. 엄청 쉬워. 그러니까 내가 그 대수에서 배웠던 수열의 기본 공식들 이런 내용들만 잘 알고 있으면 수열의 극한은 그냥 거저 먹는 거야.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 딱 이거 하나만 관찰하면 돼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을 초반에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거는 다 대수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까지는 대수의 공식들을 조금만 언급해 줄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공식 자체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풀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복습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수열의 극한의 이 기본 개념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 함수의 극한이랑. 자, 여기에서는 n이 한없이 커지는 것밖에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훨씬 더 심플하다. 그래서 n이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는 거고 그 녀석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함수의 극한 쓰듯이 쓰고 얘는 수렴한다. 얘를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까워지지 않는 상황은 얘도 겁나 커지거나 아니면 엄청 작아지거나 아니면 진동, 왔다 갔다 하거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진동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미적분 1에서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미적분 2에서는 진동의 그래프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자, 진동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얘네들의 값을 수열에 이 일반항의 값을 찍었더니 얘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그리고 항상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 한 방향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저쪽으로 가고 이럴 필요 없는 거야. 어떤 점으로 가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끝으로만 이동하면서 관찰을 하면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불러요. 또는 내가 이 일반항의 값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져. 값들이. 얘도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항의 값들을 점으로 찍어서 관찰했어. 이게 선생님 선으로 연결하는 거는 연결하면 좀 시각적으로 잘 보이니까 연결하는 거야. 자, 그래서 AN의 일반항의 값들을 얘를 이렇게 연결했더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높이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럼 얘는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절대 국어의 언어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수학의 모든 용어는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되어져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니네가 상식적으로 진동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도 뭔가 진동이죠. 국어적 의미에서는.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진동은 왔다 갔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폭이 어디론가 줄어들면서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은 상태. 폭이 일정하거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얘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네 다 통틀어서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 발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몇 개 볼게요. 자, 1번 형태 보면 자, 얘는 모든 수열이 7이라는 상수함수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일반항 어디로 가겠어? 7로 가겠죠. 그럼 얘는 수렴하겠지? 7로 수렴. 자, 여기 n분의 1은 머릿속에서 x분의 1 분수함수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x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하죠. 자, 그 다음에 n분의 2n 더하기 1. 얘도 무슨 형태로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x분의 2x 더하기 1에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앞에 굳이 쓰지 않아도 수열의 극한은 다 기본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보내게 돼 있어. 그럼 얘는 2로 수렴. 미적분 1에서 했던 개념이랑 똑같죠? 굳이 그림 안 그려봐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n 플러스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n의 값이 커지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n의 값이 커지면 어디로 발산하겠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자, 6번. 마이너스 1의 n승. 자,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얘네들 점 찍어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폭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진동. 걔도 발산이다. 자, 마이너스 2의 n승은 숫자 나열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왔다 갔다 하면서 폭이 급기야 점점 커지죠. 자, 얘도 진동, 발산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자, 얘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는 해. 근데 n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자, 얘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 절대값이 점점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높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얘는 n이 여기에 있어. n에 1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럼 코사인 1파이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는 1, 3파이 마이너스 1, 1. 이 진동이죠? 발산. 자, 그 다음에 로그 n 플러스 이거 로그 함수 기억나지? 얘 밑이 10이죠?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n의 값이 점점 커지면 x좌표가 점점 커지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뒤에 나와 있는 그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도 선생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는 미적분 1에서 극한 성질을 모르는 거야. 미적분 1 내용이랑 똑같아.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뭐야?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수렴한다. 자, 나눗셈 할 때는 뭐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어야 극한 값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동일합니다. 자, 밑에 문제 1번 볼게요.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이 주어져 있어. 얘랑 얘. 자,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은 수렴하는 덩어리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 수열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각각의 극한값 집어넣어서 사칙 연산으로 답을 해주면 되죠. 완전 기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2번은 an 더하기 2bn은 9로 수렴하고 2an 더하기 b는 90으로 수렴한대. 자, 여기에서 an이랑 bn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얘네 수렴하는 덩어리 두 개 가지고 사칙 연산해주면 되죠. 자, 여기에서 얘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an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bn을 소거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얘 두 배를 빼면 an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bn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두 배에서 얘를 빼면 bn을 구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사칙 연산하면 돼.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 주어지면 그냥 걔네 결과물 가지고 똑같이 곱셈 공식 쓰듯이 다항식 풀듯이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기본 문제예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도 아주 쉬워.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진짜 쉬워. 왜냐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이미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다 배우고 온 내용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fx가 an으로만 바뀌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미적분 1에서 기본 풀이는 뭐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지. 우리는 뭐 비교해? 차수 비교하지.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는 1차분의 2차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자, 두 번째. 분자의 차수가 더 작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는 0으로 수렴. 미적분 1 복습이야. 이거는 똑같아. 자, 이번에는 분자 차수, 분모 차수가 동일하면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한다. 얘는 예제도 그냥 생략할게요. 미적분 1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그 x만 표현이 n으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역시 미적분 내용이랑 동일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이거 뺄셈 기준으로 해서 얘네 두 개가 차수가 어떻게 해야 돼? 동일 차수일 때만 판단하면 돼. 차수가 다르면 그 차수 큰 녀석 따라 그냥 가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n제곱 빼기 2n이다. 얘는 사실 이렇게 따로 볼 필요도 없지.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를 따로 관찰한다고 하면 너는 뺄셈 앞에는 2차, 자 뺄셈 뒤에는 1차. 그럼 차수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앞에 있는 차수 큰 놈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생 이렇게 가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는 차수 동일한 애들만 어떻게 처리할지 보면 되는데 그 차수 동일한 거는 주로 뭘로 많이 나오냐면 무리식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뺄셈 기준으로 해서 차수가 동일하면서 반드시 뭐도 만족해야 되냐면 얘네들 앞뒤에 있는 최고차 항의 개수도 동일해야 수렴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얘네를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비대칭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기 있는 이 형태는 루트 앞에도 2분의 1차, 뒤에도 2분의 1차, 차수 동일하고 개수 동일하니까 유리화하면 수렴하게 나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유리화를 하면 위에는 여기 사라지죠. 그래서 1만 남고 밑에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이다. 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얘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차수는 같아. 근데 개수가 다르죠. 자, 그러면 얘는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는 당연히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있겠지. 자, 분자 유리화하면 얘 제곱 얘 하는 과정에서 n 플러스 1이 살아있어. 그럼 밑에는 차수가 2분의 1차야. 근데 얘는 1차네?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발산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수렴하려면 차수 같아야 되고 뺄셈 기준으로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동일해야 된다. 뭐 새로운 게 느껴지면 안 돼. 그 새로운 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문제야. 자, 거기 뒤에로 가서 3-2번 볼게요. 자, 3-2번은 이 식을 일단 정리해야지. 그래야 꼴이 보이겠죠? 자, 앞에 있는 부분은 2분의 1 통분하면 3분의 2, 4분의 3 쭉 가서 마지막은 n분의 n-1이 될 거고 그거의 제곱. 자, 뒤에 있는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자, 여기는 다 소거형, 약분되죠? 그러면 n분의 1만 남는데 그걸 제곱하니까 분모의 n제곱이 남아. 얘 분모랑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거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얼마? 2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밑에 3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대수에서 배우는 그 시그마 공식이죠. 자, 우리가 대수에서 배우는 시그마는 안에 있는 게 다항식일 때는 1차, 2차, 3차까지만 다뤄. 얘도 전개하면 2차, 얘 전개하면 3차. 여기 5개는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배웠던 기본 공식이어야 되고 혹시 이 중에 까먹은 게 있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당장 구구단처럼 달달 외우세요. 자, 여기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상관없겠지? 이런 거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얘는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이야. 반드시 시작하는 거는 1 곱하기 2에서 시작해야 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나는 이거를 다 전개해서 따로따로 시그마 공식을 쓴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간 싸움에서 밀리는 거야. 자, 얘는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의 합입니다. 수열을 잘 하려면 이 시그마를 볼 때 뭐가 같이 생각돼야 되냐면 얘를 숫자를 대입해서 이 수열을 나열한 구조까지 머리에 같이 상기를 시켜야 돼. 그럼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첫 번째 항이야. 이렇게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의 합은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선생님, 나는 얘를 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 얘를 다 전개해서 이 공식 쓰고 이 공식 쓰고 이 공식 써서 걔를 다시 통분해야 돼. 시간이 2배, 3배, 4배는 훨씬 더 많이 걸릴 거야. 여기까지 나오는 시그마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위에 분자가 바로 뭐를 펼쳐놓은 그림이야? 얘를 펼쳐놓은 그림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수 내신을 똑바로 했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거를 다시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분자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문제를 시켰을 때 이걸 바로 못 썼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대수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인 거야. 자, 여기 있는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우리가 뭐만 비교하면 돼요? 차수 같은지 확인하고
최고창의 개수비 위에는 3분의 1, 밑에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푸는데 10초도 아까운 문제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 두 개가 주어져 있어. 형태는 어떤 형태죠? 자,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자, 근데 얘는 로그여서 차수의 개념이 없어요. 자, 앞으로 우리는 로그가 들어가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뭘로 바꾸냐면 진수들의 나눗셈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무리식은 수렴하는 걸 알 때 유리화하지. 로그는 진수들의 나눗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로그 2에 n-1분의 8n 더하기 1이 되고 이거의 극한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극한의 영향을 받는 건 얘겠지? 어디로 수렴해? 8로 수렴하죠. 하지만 로그 2의 8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자, 5번의 그 첫 번째 식은 루트 2분의 여기 n 플러스 1까지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루트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자, 뭐부터 확인해야 돼? 차수 같은지 확인하고 최고창의 개수도 같은지 확인합니다. 확인했지? 그럼 수렴하겠죠? 그러면 연산을 위해서 루트 2분의 1은 동시에 밖으로 빼낼게요. 자, 그리고 뭐 하면 돼? 유리화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럼 예제곱 마이너스 예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제곱하면 얘네 두 개만 남겠지. 자, 거기에 공통인수 n 플러스 1로 묶어내면 n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2배 해서 남을 거고, 자, 밑에는 루트 더하기 루트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는 전개 있었으면 n제곱 어쩌고 저쩌고, 뒤에도 n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 n만 x로 바꾸면 미적분 원 내용이랑 똑같아. 최고차 항만 뽑아서 계산 마무리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밑에 6번 해볼까? 자, 6번 하라고 했을 때 1초 안에 나와야지. 유리화하고 있던 사람 정신 차려. 수업 안 들어? 유리화하는 사람? 내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까 언제 유리화한다 그랬어? 차수가 같을 때 유리화하지. 얘는 차수가 다른데 왜 유리화해? 정신 차려야지. 아무 때나 유리화하는 거 아니야. 자, 얘는 차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차수 큰 녀석 따라간다고. 얘 따라. 얘는 볼 필요 없어. 여기 차수 다르지? 그럼 얘 따라간다고. 얘는 볼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면 루트 2로 수렴한다 라고 바로 나와야지. 자, 등차 수열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기억이 생생할 텐데, 자, 일단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D인 1차식으로 나오죠.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D다. 자,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알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알고 시험 봤을 거 아니야?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S에는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일 때 얘는 완벽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자, 그랬을 때 AN은 어떻게 나와? 얘는 2PN 더하기 Q 마이너스 P로 바로 구할 수 있지. 이런 거 안 되면 미적분 2 못해. 이거 하나 구하는데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안에 미적분 2 문제 절반도 못 풀 거야, 학교 시험에서. 자,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SN 가지고 AN 구할 때는 미분하듯이 미분하고 최고차항의 개수 빼서 바로 나타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근데 여기 뒤에는 굳이 안 쓰고 앞에만 쓴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대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다루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다? 최고차항이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게 필요 없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쓴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변형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자, S2N이다. 그러면 얘는 여기 N자리에 2N 들어왔으니까 저기 있는 N자리에다가 2N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만약에 S3N이다. 내가 A1부터 3N까지 더한다. A3N까지. 그러면 똑같아. 2분의 D에 여기가 3N이니까 3N 제곱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A2N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어? 합은 합이지만 1항부터 시작하는 합이 아니잖아. 자,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S는 무조건 A1이 출발로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A1에서 출발하지 않고 중간에 어정이 떠정이 출발한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 S 빼기 S로 나타내기로 했지. 여기 쓰는 거는 2n이라고 쓰고 여기는 n항까지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 항을 뽑아낼 때 어떻게 쓰시면 돼요? 2분의 공차의 2n의 통째로 제곱. 자, 이 녀석의 최고차 항은 2분의 공차의 n의 제곱. 나머지 뒤에 떨거지는 필요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최고차 항만 뽑을 때는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분의 뒤에 4n제곱에서 n제곱 빼니까 3n제곱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합에서 나중에 내신 때는 여기 끝까지 안 구하고 더 빨리 계산할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공식도 연습할 겸 이 공식을 정확하게 써서 방학 때는 계산할 건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여기 뒤에는 다 계산 안 하고 맨 앞에 항만 뽑아서 계산할 거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처음부터 연습시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렇게 안 나와. 나중에 이게 막 n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거든. 그럼 그때 엉망진창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내가 여기에서 빠른 풀이를 해도 그게 적용이 되는데 빠른 풀이부터 하면 나중에 엉망진창으로 풀 수가 있어. 원리를 모른 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의 구조를 한번 미리 슬쩍 봐보면 자, 여기 1차식을 n개 더하면 2차식 되고 여기 2차식을 n개 더하면 3차식 되고 3차식을 n개 더하면 4차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차수의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니네는 이제 뭐라고 읽는 거냐면 아, 너는 n에 관한 4차식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미적분 원 마지막 단원에 가면 적분이랑 똑같아. 이제 미적분 원이 좀 끝나면 적분이 좀 익숙할 거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적분이랑 연결시켜서 빠른 풀이를 해줄 텐데 지금은 아마 적분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도 있고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이 공식 자체로 보지만 이거는 보여야 돼. 아, 너는 3차식, 너는 2차식. 그럼 얘는 뭐야? 2차식 n개 더했으니까 너는 3차식, 너는 정리하면 4차식. 이 정도 감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항 필요 없는 정보야. 여기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니네는 이 수열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부터 체크해야 돼? 차수. 그럼 여기 있는 S에는 n에 관한 2차식, 이건 대수에서 배웠던 거. 자, 얘는 n에 관한 1차식 곱하기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차 곱하면 2차. 그럼 위아래 차수가 똑같아. 그럼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만 뽑으면 돼? n제곱의 개수만 뽑아내면 된다. 그럼 이 녀석의 최고차항은 2분의 공차의 n제곱.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최고차항은 공차 곱하기 n이니까 공차가 3이면 3 곱하기 n. 뒤에 떨거지는 쓰지 않을게요. 자, 얘는 그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왔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들어와도 최고차항은 3n. 그럼 n제곱 약분하고 얘를 극한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5번. 자,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 주어져 있지. 자, 이거 계산하래. 여기 루트 빼기 루트죠. 자, 이거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집어넣어서 시그마 공식 막 이용해서 해도 되거든. 근데 일단 뭘 인지해야 되냐면 얘는 1차식이야. 자, 얘는 2, 4, 2n이니까 몇 개 더있어? n개. 자, 꼭 완전 이 식이 아니더라도 얘를 의미하는 게 1차식, n개 더하면 결국에 2차식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얘는 2차식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자, 얘도 등차 수열은 1차식이잖아. 그치? 그거 n개 더했으니까 얘는 2차식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등차 수열에 공차가 얘는 4고 얘는 공차가 8이죠. 루트 안에 있는 건 공차가 8이지.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n개 더했어. 2차식. 2차식 빼기 2차식이야. 그러니까 차수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어차피 유리화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식을 정리하고 유리화 해도 되지만 유리화부터 바로 할게요. 왜냐면 얘 유리화하면 루트 벗겨지잖아. 루트 벗겨지면 완전 나이스하지. 왜? 얘랑 얘 빼면 공차거든. 4. 얘랑 얘 빼면 4거든. 그래서 굳이 여기 안에서 막 이거 난리 쳐가지고 2차식을 유리화해서 제거할 필요 없이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유리화 하겠습니다. 자, 유리화 하는데 루트 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n개의 합이죠. 그치? A2를 첫 번째 항으로 하는 얘는 n개의 합이니까 아까 어떻게 쓴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n개 합은 2분의 D의 n제곱이다. 그럼 얘는 공차가 8이니까 2분의 8의 n제곱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어때요? 똑같죠? 공차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니까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n개의 합이야. 2분의 D n제곱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덧셈이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계산돼요? 이렇게 계산되면 4. 여기도 4. 여기도 공차 4. 그러면 분자는 4n으로 나와. 자,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대빵만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루트 4n 제곱이니까 루트 벗기면 2n 플러스 2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극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7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 무리식의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한대. 자, 정수 부분,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의 정수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만 해주면 되냐면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꼴로 정리를 해주되 그 상수는 음수 나오면 안 돼. 0 이상의 상수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2n의 제곱이니까 2n 들어오면 되고 여기 상수만 남기려면 이 완전제곱식이 얘까지 처리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곱해서 4n이 나오려면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오니까 얘는 플러스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에 내가 루트를 씌운다 라고 하면 자, 얘는 대략 얼마로 나오겠어? 2n 플러스 1 점 얼마 얼마로 나오겠죠. 정확하게 쓰면 여기 있는 2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는 2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아요? 2n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얘는 풀이 치면 4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4니까 n에 1만 넣어도 여기는 8n이라서 얘가 훨씬 더 크게 나와. 자, 그래서 여기에 루트 씌우면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2 사이니까 얘는 2n 플러스 1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n은 2n 플러스 1 되죠.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 원래 숫자에서 자, 뭐를 빼주면 돼요?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 안 해도 될까?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차수 동일하고 개수 동일하니까 유리화 해서 얘랑 곱해주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뀔 거야. 마무리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자, 처음에 주어져 있는 극한이 B로 수렴할 때 여기 있는 극한값 구하래. 극한을 잘 하려면 항상 꼴을 잘 봐야 돼.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얘랑 얘를 볼 때 차수 먼저 봐야지. 자, 위에 있는 거 몇 차야? 1차지. 루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밑에도 1차여야지. 수렴하려면 분모의 차수는 분자보다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더 크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 차수가 더 크면 수렴하는 값이 0이 나오거든?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동일 차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도 1차이려면 A의 값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 비교하면 10분의 5라고 쓰면 되죠. 이게 B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에 넣어서 극한 처리. 넘어갈게요. 자, 밑에 9번 해봅시다. 자, 여기 A의 값은 1이죠. 오늘만 지금 몇 번째 얘기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수렴하려면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지금 선생님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왜 A 값을 바로 설정을 못해? 여기가 n이잖아. n 루트 벗기면 얘 n의 개수가 1이니까 얘 n의 개수도 1이어야 수렴한다니까.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여기 A의 값은 1이고 A의 값이 1이면 이제 수렴하니까 유리화 시키시면 되죠. 그럼 위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의 제곱에 n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될 거고, 자, 밑에는 루트 더하기 루트로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면 얘네 가지고 극한 계산하면 분모의 최고차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n 플러스 n이 돼서 2n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항도 잘 보면 어차피 n제곱은 사라지. 뭐야, 여긴 제곱이 아니죠. 여기 n제곱은 사라지지. 그럼 여기 있는 4n에서 얼마를 뺀 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n을 뺀 거. 자, 여기 n 빼고 개수 비교한 게 4다라고 하면 b의 값이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수열이 수렴할 때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자, 문제에서 수렴한다라고 해놨으면 걔를 그냥 알파라고 놓고 사칙 연산 들어가면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수렴하는 이 항이 너무 복잡하게 생기면 상황에 따라서는 치환해야 될 수도 있고, 자, 어떨 때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로 연산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자, 수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랑 수렴하는 게 섞여 있으면 무한대랑 0을 곱해야 사칙 연산에서는 수렴의 확정이 아니야, 수렴의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문제 10번. 자, 주어져 있는 수열의 극한이 하나 주어져 있지. 자, 여기에서 얘를 구하래. 보통 교과서에서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얘를 bn으로 치환해서 풀어요.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두고 an을 bn으로 나타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만약에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값 자체는 상수거든. 그래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수렴하는 애들밖에 없지. 수렴하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으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해서 알파를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하고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얘의 수렴성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먼저 물어봤는데 그냥 수렴하겠지 하고 풀면 빵점 주겠죠, 빵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bn으로 치환하고 푸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그럼 얘를 bn이라고 치환하면 3an-2는 2an bn 더하기 bn이 될 거지. 그럼 얘 그냥 방정식 풀듯이 정리하면 an이 bn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bn은 3으로 수렴해. 그럼 얘는 수렴하는 애들의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렴합니다 라고 하고 극한값을 구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값을 구해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값이 존재한다라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라고 놓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밑에 11번. 자, 봅시다.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는 얘가 수렴하는 거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수렴도 있고 얘는 발산도 섞여 있지.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알고 있는 것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A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B에는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렴 그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것들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라는, 이게 수열로만 표현돼 있어서 그렇지 참 중학생, 초등학생도 변형하는 거야. 그럼 저기 위에 있는 2a 더하기 3b를 변형할 건데 b는 이 식밖에 못 써. 그럼 일단은 b가 보이니까 무조건 이 식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b의 개수부터 맞춰줘야지. 근데 b의 개수가 플러스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해야 저기 있는 b의 개수가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b를 맞춰. a는 또 쓸 수 있으니까 단독적으로. 그래서 얘부터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개수가 마이너스 5분의 6인데 여기 있는 a의 개수는 2지 2. 이렇게 an의 모양을 맞춰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자도 마찬가지로 an 더하기 bn에서 bn은 무조건 이 식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bn의 개수를 먼저 맞춰. 그럼 저기 1로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로 맞춰주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2가 생겼으니까 그 마이너스 5분의 2 an 없애주고 저기가 플러스 an이니까 an을 붙여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수렴 덩어리로 바뀌거든. 근데 문제에서 an이 무한대로 가.
그럼 결국에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 얘네니까 얘네 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처리하듯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풀이고, 근데 우리는 아마 미적분 할 때 거의 대부분 반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여기 무한대 가는 게 있는데 여기 무한대 가는 게 있어. 근데 여기가 수렴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얘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무한대의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한대랑 곱셈으로 연결해서 수렴의 가능성은 0으로 픽스돼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 무한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번에 있는 식을 뭘로 묶어내냐면 AN으로 묶어내는 거지. 대부분 아마 이렇게 풀어야 될 거야. 미적분 똑바로 했으면. 그럼 여기에서 AN으로 묶어내면 얘는 2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여기 AN이 없으니까 5 곱하기 AN분의 BN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얘 극한이 일단 기본적으로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고 있지? 자, 근데 무한대랑 곱해서 수렴하려면 여기 있는 분홍색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분홍색이 0이 되려면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어디로 수렴해야 돼? 5분의 2로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이 한 덩어리를 구했으니까 얘를 다 뭘로 나누면 돼? 다 an으로 나눠. 미적분 원이 지금 똑바로 돼 있는 사람 선생님 보니까 거의 하도 많이 풀어서 거의 암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버벅거리고 있는 놈들은 지금 집에 가서 반성해야 돼. 지금 미적분 2를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미적분 1 복습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an분의 bn을 얘 극한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12번. 자, 이런 거 이제 기본 문제로 서술형 나왔을 때 감점 오지게 당해가지고 오는 문제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서술형 빵점짜리 풀입니다. 진짜 빵점 몇 빵점 아마 점수 하나도 못 받을 거야. 자, 빵점짜리 풀이는 자, 저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얘가 일단 무한대로 가거든. 근데 수렴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an이 분모의 무한대로 가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야 수렴할 수 있겠지. 일단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죠. 물론 얘가 0으로 가는 놈일 수도 있지만 얘가 0으로 가는 것도 어쨌든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같은 꼴이야. 표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0은 무한대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꼴이거든.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 차이야. 자, 일단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하려면 얘가 0으로 가.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얘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막 AN을 띄워 맞추는 거야. 아, 얘가 1차식이니까 너도 분모의 1차식이어야 돼. 근데 개수 비교했을 때 4가 나와. 얘 개수가 1이잖아. 그럼 분모의 개수가 4분의 1이어야 되겠구나. 그럼 AN은 n분의 4로 두겠다. 라고 하는 순간 빵점이야, 빵점. 이게 답으로 인정되려면 얘가 n분의 4가 아닌 다른 수열일 수도 있잖아. 다른 모양을 가진 수열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수열에 대해서 증명을 다 해야 돼. 다 보여야 돼. 근데 이게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보이는 것 자체가 증명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점수 주면 안 돼요? 안 줍니다. 이게 n분의 4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너는 n분의 4가 아니면서 수렴하는 것 중에 4로 가는 것도 다른 것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본인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 근데 객관식은 이렇게 푸는 센스도 좀 필요해. 객관식에서는 그냥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하는 거 아무거나 잡아서 끼워 맞춰서 푸는 센스도 필요하긴 해. 객관식에서.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서술형에서 쓸 때는 항상 수렴 덩어리 주어져 있으면 알고 있는 식으로 내가 구하는 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 그럼 여기에서 AN이 들어가 있는 알고 있는 식 하나, 그 다음에 BN이 들어가 있는 알고 있는 식 하나.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BN은 얘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BN을 N3승 더하기 1 곱하기 BN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원래 얘는 BN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얘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BN이지.
지금 bn만 바꾼 거야. 나는 이 bn을 무조건 얘를 이용해서 써야 되니까 일단 얘로 지르고 앞에 있는 거 없애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n은 무조건 이 구조로 쓰라 그랬잖아. 그럼 나는 an 대신에 n 플러스 1 곱하기 an으로 지르고 여기 앞에 있는 n 플러스 1 없애고.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4n 더하기 1은 여기 뒤에다가 곱할게요. 뭐 아무 데나 곱해도 상관없지. 4n 더하기 1의 제곱은 뒤에다가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는 6으로 수렴해. 그 다음에 얘는 4로 수렴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빨간색 덩어리만 보면 되는데 그 빨간색 덩어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서 동일 차수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돼. 그럼 빨간색 덩어리는 어디로 수렴해요? 16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다 수렴하니까 걔네들의 사측 연산으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서수렴은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서수렴으로 쓸 때는 여기에 특정 수열을 끼워 맞춰서 쓰는 건 안 돼. 알고 주어져 있는 걸로 표현하면서 모양을 맞춰가는 거고, 객관식으로 풀 때는 뭐 얘가 n분의 4면 되겠네? 이런 센스도 객관식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 역시 미적분 1에서 했던 거라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똑같아.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는 부등식의 리미트를 씌우면 얘네들이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할 때 여기에 리미트 씌우면 알파, 여기에 리미트 씌우면 베타. 그래서 부등식의 리미트 씌워도 대소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핵심은 이거죠. 여기에는 등호가 없어도 여기에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생겨난다. 사실 핵심은 이거지. 자, 그래서 얘는 참거짓으로 많이 나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an이 bn보다 작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보다 작다. 참인지 거짓인지 골라라. 거짓이죠. F, 거짓으로 쓰겠습니다. F는. 왜 거짓이야? 여기 등호가 빠졌으니까. 자, 그럼 선생님 등호를 넣었어. 여기 등호 넣었어. 그러면 참이냐? 등호 넣었어도 여전히 F입니다. 왜? 여기에 수렴한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 수렴한다라는 말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참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얘기했다. 왜냐면 얘가 수렴이 없으면 an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거든. 수렴이 없으면 bn도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아, 선생님 무한대끼리는 이거 되지 않아요? 무한대는 무한대 이상이다? 안 돼. 부등호는 숫자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예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끼리는 기본적으로 크기 비교 자체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이 무한대라고 쓰지 않잖아. 그냥 무한대라고 쓰잖아. 그래서 무한대끼리는 크기 비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무한대끼리는 등호를 혹은 부등호를 쓰지 않아요. 이것도 쓰지 않아.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무한대로 가는 게 n제곱도 무한대로 가고 n의 천승도 무한대로 가는데 이걸 같게 볼 수는 없잖아.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둘 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서 걔네를 같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구가 참이 되려면 수렴하는 애들 부등식의 리미트 씌우면 등호까지 생겨난다.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자, 얘네는 an과 bn 사이에 수열이 끼어 있어. 근데 양쪽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애도 그 값으로 간다. 자, 미적분 1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웠지. 자,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극한 계산하라고 나와 있으면 다 샌드위치 정리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샌드위치 정리를 또 학교에서 이렇게 또 말장난을 해요. 자, 이거 이고. 자, 수열 an과 수열 bn이 수렴한다. 자, 그러면 가운데 낑겨 있는 cn도 수렴한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치? 샌드위치의 핵심은 말 그대로 제가 샌드위치 되는 이유는 여기 양쪽이 같은 값으로 가서
얘가 빈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값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샌드위치지. 자, 얘가 수렴하는데 A에는 뒤로 갈수록 높이가 얘를 향해서 가고 B에는 여기를 향해서 다가와. 그 가운데 CN이 여기에서 진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의 핵심은 양쪽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 빈틈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거짓이 되겠어요. 자, 13번은 숙제하면서 하고, 자, 밑에 14번. 자, 14번에, 자, n을 보겠습니다. 자, an이 n제곱과 n제곱 더하기 1 사이야. 자, 일단 처리해야 되니까 저기 분모부터 처리해야지. 여기 a1부터 an까지 더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부터 집어넣을게요. 자, 2 넣고 쭉 더해주면 돼요. 축차 대입하듯이. 눈 떠야지. 자, 얘 쭉 더하면, 자, 여기 왼쪽 쭉 더하면 이거 더할 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 정신 차리고. 얘 더하면 3차식이다. 자, 오른쪽에 얘 더하면 똑같이 3차식이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얘는 더하면 2차식이다. 그러면 서술형이 아니면 이 2차식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치? 객관식이면 여기만 정리하면 되죠. 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여기에 내가 구하고 싶은 분모. 자, 여기 오른쪽 똑같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 뒤에 얘 더하는 거는 쓸 필요 없다. 샌드위치 쓸 거니까 이게 지금 이 수식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여기 있는 이 흰색 부분이 사실 더해줘야지 부등식이 성립하기는 한데 리미트를 씌우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어서 그래서 서술형 쓸 때는 여기도 식으로 표현해줘야 돼. 왜냐면 이 부등식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점수 못 받을 수도 있어. 그건 뭐 항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객관식 풀 때는 여기 어차피 우리가 리미트를 씌워서 샌드위치 써서 얘로 극한값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을 풀 때는 여기 있는 뒤에 거를 그냥 신경 안 써도 상관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차이를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여기 있는 별분의 n3승이 필요하니까 별이랑 n3승을 나눠야 돼서 여기 있는 양쪽을 n3승으로 나눠서 여기에 리미트 바로 씌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6분의 2 등호 생겨. 그 다음에 오른쪽도 6분의 2 등호 생겨. 그래서 얘는 n3승분의 별의 극한이 나와요. 얼마로? 3분의 1. 답은 3으로 쓰면 되겠지. 저기에는 별분의 n3승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15번에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 무한대로 가죠. 자,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생뚱맞게 사인 n 세타가 나왔어. 자, 여기에서 무한대의 극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알파벳 n이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각이지. 자, 우리가 다음 시간만 되더라도 삼각함수 극한이라는 거 할 거거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또 배우는 게 많으니까 또 난리를 쳐요. 차라리 모를 땐 잘해. 그래서 니네가 한 1, 2단원 나갈 땐 잘하잖아. 그 왜 잘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쓸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내가 문제 조건에 맞는 도구를 꺼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꺼내고 막 쓰니까 틀리는 거거든. 삼각함수 극한을 볼 때는 항상 각을 잘 봐야 돼. 아니, 삼각함수 이름만 봐도 삼각함수잖아. 삼각형에서 각에 대한 함수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각이 핵심이다. 각이 정의역이거든. 그래서 이 각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니네가 정리해야 되는 도구가 완전 길이 달라져.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각이 무한대로 가는 거 나와 있지. 각이 무한대로 가는 거 나오면 삼각함수에서 거의 90%는 샌드위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삼각함수는 각이 무한대로 가면 샌드위치부터 생각한다. 그럼 샌드위치를 쓴다라는 거는 이 녀석이 범위를 관찰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범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각이 아무리 커져도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여기 앞에 1 플러스 n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양변에 1 플러스 n제곱을 곱하는데 부등식에 뭔가를 곱할 때는 항상 그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고 곱해야 되잖아. 근데 1 플러스 n제곱은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곱해도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걔를 n3승으로 다시 나눌 거야. 그러면 항상 부등식을 나눌 때는 나눠도 되나?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0은 아닌가? 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대놓고 n은 양수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눗셈을 마음대로 해도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여기에 리미트를 씌우겠습니다.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갈 거고, 자, 얘도 0으로 가요. 가운데 낀 게 있는 애가 틈이 없죠? 그럼 너도 0으로 가야 된다.